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돈 공부의 김경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험 왜 자꾸 비갱신형만 추천하는 것일까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TV를 보다 보면은 자주 보험 방송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보험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결론은 일단 당신 보험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무료 상담도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이나 고민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방송 내용을 잘 보다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이런 방송들을 보면 의뢰인이라고 하는 익명의 분이 소개가 되죠. 자, 여기 보면 41세 남성 딸을 두 명의 딸을 두고 있다라는 내용 외에는 뭐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소득이 월 430이다라는 내용. 자, 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대뜸 보험료를 보여줍니다. 실손 보험을 음 위시해서 뭐 여러 가지 보험들. 예. 근데 여기서 보험의 그 정확한 내용보다는 그냥 보험의 종류 정도만 나열을 하고 대뜸 이야기하는 것이 보험료는 매우 적정하다." 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험료 몇 퍼센트 정도 소득에서 가입해야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서는 어떤 기준인지는 제시하지 않고 그냥 보험료 이게 사실 본인 보험료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분이나 딸 둘의 보험료는 빼고 본인 보험료만 283만 3천 원인데 소득의 7% 정도 됩니다. "이게 적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전문가가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투자 전략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투자 전략. 그러니까 보험을 지금 투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파산 확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파산 확정? 예. 그러니까 보험 잘못 들면 파산 확정이래. 이게 이 정도 되면은 이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좀 들어보게 되는데, 자,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각한 상황. 이 심각한 상황이 바로 만기를 짧게 가입했기 때문에 바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기 90세가 바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물론 뭐 요즘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만기 90세까지 했으니까 당연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보험에서 설명하고 있는 암 진단 3천만 원의 가치. 자, 3천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큰 돈입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그렇게 큰 돈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생긴 사람한테는 당장의 치료비도 문제지만 소득이 상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은 거의 3억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험의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평상시에 내가 경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이 보험이 100세까지 보장을 3천만 원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자, 3천만 원에 9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봤을 때 이분이 만약에 90세 때 암에 걸려 3천만 원을 받는다면 이 암보험금 3천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3천만 원 나누기 1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의 경과년수를 제곱해야만 현재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인플레이션율을 2%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매년 2%. 자, 그러면 2%에 49승. 그러면 1,1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1,14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사실 인플레이션율이 2%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50년간 매년 인플레이션이 2%에 그칠까요? 제가 과거에 90년대 후반에 가입했던, 그러니까 20년 좀 넘은 그런 보험, 당시에 제가 제 소득의 3% 정도를 냈던 그 암보험은 보장 금액이 500만 원이었고 당시에는 풀 보장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보험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보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가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20몇 년이 지난 500만 원 암 보험금으로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요? 물론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자, 이만큼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식생활비를 제외하고 나서 문화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것들은 뭐 특히 집값 같은 경우는 뭐 말할 나위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5%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체감하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안보험금 3천만 원이 정말 90 세까지 70 세, 80 세, 90 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이 고객분이 말씀하셨을 때 49년 후의 가치는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보험을 이야기할 때 100 세까지 꼭 보장을 받아야 되고 보험료도 계속 내야 되는데 이렇게 100 세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비갱신형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도를 많이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험은 실질 가치 세 가지가 하락하는 상품이죠. 자, 첫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금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보험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죠. 두 번째, 그에 따라서 보험료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험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내가 내는 보험료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지금은 10만 원 굉장히 부담스러운 보험료인데 20년 지나면 이게 지금 2, 3만 원도 안 하는 보험료의 느낌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험의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 오히려 나이 먹을수록 보험이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자, 이것은요. 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평상시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위험을 보험에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탈 확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건 맞아요. 그런데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은 노후 70, 80, 90 대에는 보험금의 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천만 원이 아니라 200-300만 원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내가 내는 보험료도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보험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험금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내가 혹시 그 보험금을 안 받았을 때 나한테 주어지는 경제적 충격이 큰 상황을 보험의 필요성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피보험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피보험 이익은 젊었을 때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나한테 경제적 충격이 엄청나게 크죠. 왜냐?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20대 30대 40대 50대 이 초반부 같은 경우는 보험금의 가치가 큰 만큼 내가 실제로 보험금의 가치가 큰 이유가 만약에 보험금을 못 받았을 때 받는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거죠. 그러나 60세 70세 이후에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비는 뭐 실손 국민건강보험에서 해 준다고 치고 소득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득을 반드시 보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험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과연 갱신형과 비갱신형 어떤 것이 유리하냐? 만약에 여러분 어떤 두 가지의 상품이 있는데 어떤 것이 특정한 상품이 특별히 더 유리하게 만들었다면 그 불리한 상품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닙니다. 갱신형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험 계리라고 하는데요. 수학적으로 예정이율과 위험률을 따져서 결국 현재 가치로 땡겨 보면 보험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쪼금씩 오래 낼 건지 아니면 왕창 내고 좀 안 내든가 아니면 오래 짧게 낼 건지 이거의 차이인데 수학적으로 이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계산했을 때 자,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위험률이라는 것은 증가하죠. 아무래도 뭐 질병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을수록 보험금을 탈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그러면 원래의 자연보험료 방식이라면 이렇게 보험료가 매겨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료가 계속 바뀌는 거죠. 높을 때는 높은 보험료, 낮을 때는 낮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 자연보험료인데 이것을 보험회사가 평균 보험료 방식이라는 것으로 평균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딱 잘라서 20 대, 30 대, 40대 때 굉장히 위험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많이 받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70, 80대 때는 보험료를 좀 안 받거나 좀 적게 받는 거죠. 자, 이 A 구간과 B 구간. 자, A 구간은 불필요한 보험료를 미리 내는 겁니다. 음. 그리고 B는 할인을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수학적으로 똑같다라 그러면 왜 미리 많이 내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 보험료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에서 대체적으로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까지만 납입을 하고 납입을 안 하게 해 주니까 실제 보험료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 A 구간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내가 위험률이 이만큼이라서 보험료를 원래 이거밖에 안 내야 되는데 미리 보장받지도 않은 70, 80, 90세, 100 세까지 유지할 걸 가정해서
보험료를 미리 땡겨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조건 모든 사람한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다가 나중에 무조건 소득이 빨리 중단되거나 불확실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약간 이런 방식이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직장인이나 대부분의 자영업자처럼 경제 활동을 30 년, 40 년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미리 이렇게 보험료를 땡겨서 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특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쪼금이라도 단기 저축을 빨리 해서 이것이 집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되는 것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가입하고 에 평균 70, 80, 90, 100 세까지 유지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 아,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약간의 호불호가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수학적으로는 똑같은 상품이다라는 이야기고, 지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오히려 보험료를 조금 절약을 해서 단기에 내 집 마련이나 목돈 마련을 빨리 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 수학적으로는 좀 유리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거두절미하고 마치 갱신형은 나쁜 거, 비갱신형은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방송의 형식 자체는 매우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갱신형만 권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것은 결국 보험료의 판매 수수료가 초기 3 년간의 영업보험료, 그러니까 실제 3년 동안 걷어들이는 보험료에 맞춰져서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히 똑같은 보장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초기에 많이 받는 보험료가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판단을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동공부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